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민선 8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돼서 지금 그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워낙 할 일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광주시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저도 또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바쁜지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가 늘 이제 부르짖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천년고도. 그러니까 천년고도의 역사 속에서 새천년 미래를 여는 광주시. 그 시점에 이제 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그 환경이 워낙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잘 살리면서 광주에서 그동안 분가시켰던 그런 지자체장들하고의 협의체를 지금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난제가 사실은 저는 두 마리 토끼라고 보거든요.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 있게 풀어갈 것이냐. 그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동안 뭐 어떤 그 현장 전문가적인 그런 일들을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그 95년도에 제가 여기 현역 국회의원 때 조직부장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안다. 광주를 잘 아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광주 지역 정가에서 정치사에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광주를 광주답게 디자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네. 눈높이를 맞추되 이제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정치를 하면서 자꾸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잃어가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이제 중앙 무대라든가 지방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뭐 아이들서부터 해서 어른 또 아니면 다양한 계층. 그래서 이거를 또 아우러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 정치를 저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항상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실현시키고 그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는 이제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제 개혁이죠. 이제 규제 개혁이 첫 번째고. 근데 그 규제 개혁이라는 게 다양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이제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 또 대통령이 하는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근데 이제 경기도가 또 있고 또 광주시에 또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좀 어떤 정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광주시가 하나씩 그래도 규제 정비 속에서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경기연합 대책위원회라는 그런 어떤 경기 동부권의 이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팔당 수질 정책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가 또 초대 사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걸 잘 알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환경부의 그 고위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분들하고의 또 교감을 그동안에 가져왔거든요. 요즘에 이제 특수협이라고
특별대책지역 수질 보존 정책 협의회라는 그 창구에 저도 또 이제 시장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 동부권의 그런 그룹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환경부하고 그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외부망은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구조가 이제 좀 이렇게 막 팽창돼서 이제 변화가 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례를 보면 광주시 인구가 지금 40만인데 그 등록 차량 대수를 보니까 20만 8천 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구 2명당 애고 어른이고 2명당 차를 한 대씩 끌고 다니는 거. 그게 쏟아져 나오고 또 단순 통과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그걸 그 도로가 감당을 하겠냐고. 기존에 있는 또 신도시도 아니고 이제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혼재된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제가 이제 공약상에도 넣습니다만 어떤 스파이더웨이 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미줄 같이 아주 촘촘한 그런 도로망을 구축을 하겠다. 그런 어떤 그 천변 도로부터 또 외곽 순환망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부적인 부분대로 좀 흔들어서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 또 신현리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또 그 넘어 시장하고 협의를 잘해야 돼요. 그 도로망이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공약상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GTX D노선의 이제 와이콜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기본적인 그 철도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땡길 수 있게끔 속도감을 좀 높여야겠다. 빨리 좀 단축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선 저희가 버스, 이제 공영버스에서 마을버스를 좀 상당히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은 뭐냐면 아주 촘촘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광주 이제 그 공영버스, 마을 공영버스가 이제 29대가 지금 가고 있고, 한 5대가 좀 준비되고 있고, 저걸 이거 100대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환승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 각 역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어떤 노선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좀 잘 정리를 하고, 또 이제 학교 사실은 이게 출퇴근 시간 또 등하교 시간이 더 심하거든요. 내부 교통망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생들 이제 그 등하교에 맞추겠다. 그래서 노선도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노선을 좀 기획하고 있고, 그래서 좀 대중교통화하면서 좀 웬만한 외부로도 좀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래도 환승 체계를 잘 갖춰 놓으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또 도로로 나오는 그런 자가용이 좀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렇게 하나씩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주도 자체적으로 이동률이 있어요. 지역별로 보니까 이제 본점도 좀 줄었고, 그저 남한산성면도 줄고, 뭐 남쪽, 그래서 저도 인구 증가 기획까지 좀 세워봐라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또 이렇게 작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학교들은 작은 학교 나름대로의 역사와 또 그런 그 교육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부분대로 잘 어떤 특성화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잘 살려나가고, 좀 이제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갖다 증축할 부분은 이제 증축하고, 이제 신설할 부분들은 신설해서 그런 문제는 좀 더 풀어나가겠다.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아까 교통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우선 학교가 빨리 앉아지니까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간다. 근데 보니까 아침에 버스 타고 가려니까 40분 50분 걸리더라. 이게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 노선도 학교 위주로 다 정류장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빨리 해주고, 학교 신축 문제대로 또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겠다, 대응하겠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생태계. 아이가 웃으면 엄마 세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깊은 거죠.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또 편해야 아이들이라든가 부모 모시기가 또 편할 거죠. 또 노후에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또 모시고 있는 그 아들 세대가 좋을 거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컨셉은 이제 그 아이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노인에게는 복지를, 어르신께는 이제 복지를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갖다 잘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걸러서 지금 이제 백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광주시가 그냥 외롭게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진짜 3대가 웃음꽃이 피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만들어질 겁니다. 제 생각은 항상 그거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 정치 아닙니까? 결국 이제 현장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그래도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좀 뭔가는 좀 변화된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 또 직원들도 제가 이제 바로데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민원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또 빨리 해결이 되고 뭔가 명쾌하더라.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어떤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를 이뤄내면서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같이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 4년 안에 담아서 그래도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4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죠. 늘 함께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니까. 광주시가 보면 상당히 이제 할 일이 많고 참 그런 아주 복잡한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도 그 할 일 많은 걸 내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광주 시민과 함께 늘 함께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두 마리를 같이 잘 잡아내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사실 시장에 도전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문세 씨의 그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머릿속에 이제 와닿는 거죠. 저는 지금 일은 진짜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떠나갈 땐